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버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6월 10일 개봉 헐리우드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외계인 SF 영화 미지와의 조우, E.T., 우주전쟁 다 훌륭한 작품들이어서 디스클로저 데이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죠. 그런데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이야 뭐 다 아실 테고 영화를 안 보셨어도 인터넷에 지금 반응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안 좋은 쪽으로. 야, 이 영화는 도무지 실드 칠 견적이 안 나옵니다. 일단 로튼 토마토 보세요. 평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 관객의 반응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개봉하자마자 네이버 평점은 5점 이하, CGV 에그 지수도 70점대. 사실 평론가와 일반 대중의 반응이 갈리는 경우는 흔하게 있지만 이 영화의 경우는 저는 정말 견적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이거는 평론가들 의견 쪽으로 붙었다가는 나까지 쓸려 나간다. 저 관객들의 분노의 파도를 버텨낼 수 없다. 그래도 중후반 정도까지는 이 정도면 괜찮은 영화 아닌가 생각했는데 결말이 거의 자폭 수준입니다. 물론 영화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이런 결말은 충분히 타당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관객들을 가장 짜증나게 만드는 결말이란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거는 선을 넘었다. 관객들이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거침없이 돌파해 버렸다. 영화가 딱 끝나고 평일 조조극장이었는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영화가 딱 끝났을 때 극장 안의 공기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쭉 깔리는 그 느낌. 제가 만약 이 영화의 제작자라든가 투자자라든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아, 이거는 지읒됐다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 만약 영화의 감독이라면 빨리 도망쳐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그리고 갑자기 토이스토리의 우디하고 슈퍼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의 웃는 얼굴이. 6월 개봉 외화 중에서 디스클로저 데이가 총알바지 해줄 테니까 너네는 안심하고 개봉해라. 물론 저는 토이스토리와 슈퍼걸 둘 다 재미있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설령 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래도 디스클로저 데이보다는 낫지. 최소한 그 정도 반응은 확보하게 된 상황이라 비교적 이 두 영화가 마음 편하게 개봉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슈퍼걸 같은 경우는 워낙에 흥행 기대치가 낮아가지고 디스클로저 데이가 평이 이 지경이어도 흥행 성적 자체는 슈퍼걸보다 더 높을 것 같긴 하지만요. 진짜 올해 개봉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외화 중에서는 디스클로저 데이의 반응이 가장 나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중성을 내다 버리다시피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로튼 토마토 평점이 높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영화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스필버그 영화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재미있게 연출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의 추격전이라든가 그런 긴박한 전개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데뷔작인 듀얼부터 해서 인디아나 존스에서 트랙들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장면들이나 그런 스필버그의 장기들을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버전업 시켰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영화. 진짜 완전 오리지널 스필버그표 연출이구나 싶은 장면들이 이 영화에도 계속 나와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극장에서 봤을 때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내용이나 캐릭터의 대립 구도도 비슷한 면이 있고 기본적으로 미지와의 조우 E.T의 내용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구성을 섞은 그런 느낌의 영화입니다. 그러면 영화가 재밌어야 하잖아. 맞아요. 중간까지는 재밌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볼 때 느꼈던 그런 재미가 중간까지는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미지와의 조우를 뭐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 영화를 봤느냐 안 봤느냐에 따라서 디스클로저 데이의 재미를 느끼는 편차는 클 것 같아요. 스필버그가 외계인이라는 소재에 대해 다루는 방식을 아니까 되게 익숙한 접근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외계인을 둘러싼 사건들과 인물 구성.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외계인에 대해 다루는 스필버그만의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주전쟁은 좀 다른 카테고리로 보더라도 미지와의 조우, E.T., 디스클로저 데이까지 인류 전체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계인, 오히려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려진단 말이죠. 그리고 인류와 교감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교감 시도에 호응을 하는 주인공 캐릭터가 나오고 반대로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내지는 탐욕으로 잘못된 행위를 저지르는 빌런들도 등장하죠. 특히 은폐와 통제, 이게 항상 갈등의 핵심 양상으로 그려지고 이런 내용이 스필버그식 외계인 영화의 공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스필버그의 외계인 영화가 원래 이렇지 라고 딱 납득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데 ET만 본 정도로는 좀 부족하고 미지와의 조우 쪽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아예 대놓고 미지와의 조우에 나온 거랑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미지와의 조우를 안 봤거나 봤어도 워낙 예전 영화라서 기억이 가물하다면 이 영화의 전개들이 좀 어리둥절하거나 그다지 감흥이 없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확실히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기 위한 기반이 많이 필요한 영화다. 여기에 종교적인 은유 그리고 종교와 문명 사회에 대한 뭔가 미국적인 인식 기반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이거는 미국 영화를 많이 본 입장에서도 또 장벽이 생길 만한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의 한국 대중들이 재미를 느끼기는 힘든 영화다. 거기에 결말은 대중들이 제일 질색하는 타입이고 사실 결말만 좀 달랐어도 미지와의 조우 정도 예습하고 가시면 나름 볼만한 SF 영화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좋게 좋게 리뷰했을 것 같은데 결말을 딱 보는 순간 에라이 이건 안 돼. 도저히 좋은 평은 못하겠다.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하면 결말 자체는 최선에 가까워요. 하지만 그 최선의 결말이 너무 관객들을 짜증나게 만든다는 거. 전체 내용 설명은 하지 않고 결말 포함해서 중요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외계인과 미국 정부 관련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고요. 미국 정부가 외계인을 숨겨놓고 무슨 실험도 하고 여러 가지 짓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영화의 제목인 디스클로저 데이, 폭로의 날. 이거를 다 폭로를 하려는 사람들이 주인공 사이드로 등장하는 거고 그거를 막으려는 비밀기관 이렇게 스토리의 큰 축이고요. 좀 특이한 설정은 외계인을 은폐하는 조직은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것. 물론 정부와 협력은 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미국의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이 기관의 존재를 몰라. 워덱스라는 이름의 조직이거든요. 콜린 퍼스가 연기한 노아 스캔론이라는 인물이 이 조직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조시 오코너가 연기한 다니엘 켈러, 에밀리 블런트가 연기한 마거리 페어차일드. 다니엘은 워덱스 소속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워덱스에서 다니엘 포함한 12명의 직원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하고 잠적해버립니다. 워덱스 내부에서 외계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콜먼 도밍고가 연기한 휴고 웨이크필드라는 인물이 그들의 리더인데 오래전에 휴고가 워덱스에 잡혀있는 외계인 중 한 명을 풀어준 거죠. 그리고 외계인과 협력하면서 워덱스 내부의 동조자를 더 모으고 모든 것이 폭로되는 디스클로저 데이를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두 명의 인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마거릿. 다니엘은 사이버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었는데 출소하자마자 바로 워덱스로 스카웃이 됩니다. 얘는 처음부터 디스클로저 데이를 위해서 워덱스 직원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물론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다니엘이 워덱스의 보안 담당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설계한 보안 시스템을 간단하게 뚫고 기밀 정보들을 다 빼돌려서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아이템도 빼돌리는데 외계 테크놀로지야, 디바이스, 자막으로는 기기라고 표현되는데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아이템이에요. 신의 기적이라고 해야 하나? 워덱스를 이끄는 수장의 이름이 노아이고 외계인을 도와주는 12명의 멤버들, 신의 기적처럼 표현되는 외계 테크놀로지, 이렇게 종교적인 은유가 들어간 내용이나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요. 외계인에게 선택받은 두 주인공, 남자 여자, 아담과 이브, 뭐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해석을 계속하게 되는데 애초에 종교인이 아니면 이런 은유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외계 디바이스가 3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다니엘이 가지고 도망치고 있고 하나는 워덱스에 남아있는데 이걸 노아가 사용해서 다니엘을 추적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휴고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마거릿이 이걸 사용하게 되고 아무튼 다니엘이 기밀정보 빼돌려서 도망치고 있을 때 방송국 기상캐스터로 일하는 마거릿의 상황이 나오는데 마거릿이 아침에 집 안으로 새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 새와 눈이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마거릿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배운 적도 없는 외국어를 술술 하거나 한국어를 하는 장면도 나오던데 벨포 타오리 욕 읽네? 이런 엉터리 한국어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게 한국어 연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다가 기상예보 생방송을 하면서 입으로 딱딱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내서 방송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뇌에 이상이 생겼나 검사도 받고 하다가 갑자기 나 어디 가야 돼 이러면서 뭔가 사명을 받은 것처럼 어딘가로 향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중반 이후에 밝혀지는 진실은 다니엘과 마거릿 둘 다 어린 시절에 외계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억은 못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능력을 각성하게 된 거였고 다니엘은 숫자와 관련된 능력, 그리고 마거릿은 공감 능력이에요.
머리와 가슴, 이성과 감성, 인간이 세상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도구, 이렇게 각각 나눠서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에게 준 거였고, 그런데 다니엘의 능력은 그냥 이과 천재스러운 느낌의 능력이었고요. 마거릿의 능력이 진짜 굉장해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아예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리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루토에서 이타치 같이 눈깔 능력 쓰는 적을 만나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 이러는 것처럼 마거릿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마거릿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자기가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나 상황이 눈앞에 딱 그려지면서 마거릿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거의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야. 아무튼 다니엘은 도망치다가 제인이라는 여자친구와 함께 도망치고 있었는데 노아가 그 외계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제인의 정신에 침투하거든요. 그런데 제인이 원래 수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서 십자가를 항상 지니고 다니는데 노아의 정신 침투에 저항하면서 십자가를 움켜쥐고 손에 성은이 새겨지는 되게 종교적인 시험 같은 장면으로 그려지고요. 그래도 결국 노아한테 정신 침투를 당해서 위치가 발각되고 결국 다니엘은 잡히지만 외계 디바이스를 제인한테 넘겨주고 제인은 도망치게 해요. 그리고 잡혀있는 다니엘은 마거릿이 와서 데려가 버립니다. 사실상 마인드 컨트롤 능력이라서 마거릿이 다니엘을 데려가는 걸 노아와 부하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후 두 사람은 휴거와 합류하고 거기서 과거의 외계인과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이제 다 같이 마거릿이 일했던 방송국으로 가서 세상의 모든 진실을 폭로하려고 하는데 이미 주변을 노아와 워덱스 대원들이 다 포위를 한 거야. 그런데 휴거한테도 그 외계 디바이스가 있어서 마거릿이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자기들 모습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디바이스를 너무 오래 사용해서 포위에서 빠져나간 직후에 디바이스는 파괴되어 버리고요. 그 후 방송국에 도착해서 또 거기 직원들도 마인드 컨트롤 되다시피 해 폭로 방송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데 오덱스가 건물 밖에서 전기를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인이 다니엘한테 받은 디바이스를 가지고 나타나서 그걸 마거릿한테 건네주고 마거릿이 디바이스의 능력으로 전기를 복구시키죠. 노아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결국 포기를 해버리고요. 폭로 방송이 전국에 나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빼돌린 그 기밀 자료 영상들이 뉴스로 다 보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는 휴고가 구출했던 외계인이 방송국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외계인이 수학적인 신호로 된 언어를 다니엘에게 전달해서 다니엘은 수학적인 신호를 알아듣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듣는 내용을 마거릿에게 귓속말로 전달해 줍니다. 그 후 마거릿이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이라고 말을 시작하며 외계인이 한 말을 전달하려는 순간 영화가 끝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중간까지는 이 영화가 그럭저럭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클라이맥스 폭로 방송이 나가고 전 세계가 경악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나 영화의 마지막 장면까지 크게 인상적인 느낌이 없이 계속 실망만 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미국 국방부가 UFO 영상이라고 몇 개 공개한 게 있잖아요. 이제 와서 외계인 폭로라고 무슨 긴급 속보 같은 게 나와도 이 영화에 나온 저런 반응이 실제로 있을지부터 의구심이 들었고요. 특히 AR 시대가 된 이후로 저는 인터넷에서 보는 동물 영상 같은 건 거의 AI 영상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외계인 영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AI 영상이구나 이지 않겠어요? 특히 이 영화에서 외계인 디자인이 너무 올드합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관객은 외계인 디자인에서부터 리얼한 몰입감은 거의 깨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계인이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게 안 나오고 영화가 끝났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뻔하고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거기서 끊어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영화에서 내내 3차 대전 위기 상황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특히 북한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서 한국인으로서 흥미롭게 보게 되는 지점이긴 한데 지구에 사는 인간들끼리 서로 불신하고 대립하며 3차 대전의 위기까지 온 상황에서 너에게는 이미 문제를 해결할 도구가 주어졌다. 머리와 가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이 지구라는 작은 행성의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않느냐. 우주에 너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더 넓은 우주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인간들 사이의 문제는 이해와 공감으로 해결해 나가라. 제가 딱 예상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는 굳이 안 나오고 끊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최선에 가까운 결말이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 말고 더 뭔가 있을 거를 대부분의 관객은 기대했을 거라고. 심지어 이거 2편 나오나요? 이런 반응까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요즘 뭐 파트 1, 파트 2 이렇게 나눠서 나오는 영화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확신은 못하겠어요. 영화를 왜 이렇게 끝낸 건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 길로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종교
종교적인 방향, 종교적인 은유가 계속 나왔으니까 실제로 결말에서 그런 내용의 각본을 썼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좀 부적절하다 싶어서 끊어버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이거는 좀 황당한데 바로 음모론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의 일부가 실제라는 음모론. 이거는 가능성은 있죠. 미국 놈들이 외계인 잡아놓고 실험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아예 기정사실처럼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3차 대전 내용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어떤 계획을 예고하는 거라는 음모론도 있더라고요. 영화의 첫 시작 장면이 프로레슬링 장면이거든요. 프로레슬링은 짜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영화가 현실에서 어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일어날 일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외계인 디자인도 진짜 미치겠어. 주야장천 저 디자인만 미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게 실제니까. 실제 외계인이 저런 모습이니까. 이 영화의 내용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런 생각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화가 엄청 음모론 마려운 영화로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 이런 음모론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의 내용이 이 영화의 점수를 깎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요. 결말에서 여러분 하고 끝낸 것도 뭔가 음모론스러운 의도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 결국 저는 도무지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별점을 매기자면 그래도 별 3개를 주겠습니다. 앞에서 이 영화의 장점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고, 그리고 배우들이 괜찮았는데 특히 에밀리 블런트의 연기가 정말 훌륭했어요. 거기서 좀 가산점을 줘서 별 3개 그렇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 3개는 무난하게 볼만하다인데 이 영화는 별 3개를 매겼지만 절대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나오는 규모 큰 헐리우드 영화 중에서 이 영화보다 대중의 반응이 나쁜 영화는 없을 것이다. 그런 확신까지 들 정도입니다.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